혹시 지금 과일 끊고 계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다시 드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25년 넘게 중장년 식생활을 상담해온 김민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 끊고 3개월 만에 합병증 직전까지 가신 분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공복 혈당이 180까지 치솟고 발끝이 저리기 시작하셨어요. 혈당 잡으려고 과일부터 끊으셨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25년간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과일을 완전히 끊으신 분들의 기록을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과일을 끊은 분들 중 무려 10명 중 7명이 혈당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끊기 전보다 위아래로 더 심하게 출렁거렸어요. 반면에 과일을 끊지 않고 먹는 방식만 바꾸신 분들은 한 달 만에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일이 정말 혈당의 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 자체는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사과 한 개를 먹어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시고 무조건 끊으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 때문에 과일이 무서우신 분들께 25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혈당을 망치는지,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지킬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과일 먹을 때 딱 한 가지만 함께 곁들이면 혈당 상승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신 분들은 과일을 끊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세요. 영상 맨 마지막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드시는 과일 중에 혈당을 가장 빨리 올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나나 아닙니다. 포도도 아니에요. 의외의 과일인데 이것도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일 앞에서 늘 망설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망설임이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평소 과일 때문에 고민되셨던 점 댓글로 한번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꼭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지인의 어머니이신 정영숙 68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눈가가 벌겋게 부어 계셨습니다. 울고 오신 거였어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26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며느리한테 했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대요. 어머니, 과일 좀 그만 드세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지. 평생 과일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셨던 거예요. 내가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됐나? 자책하시면서 그날부터 과일이라는 과일은 전부 끊으셨습니다. 사과 한 조각도 무섭다며 손을 내저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과일을 끊으니까 입이 심심하셨던 거예요. 허전하고 뭔가 자꾸 먹고 싶은데 과일은 안 되니까 대신 빵을 드셨어요. 식빵에 잼 발라서 드시고 과자도 조금씩 드시고 과일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정영숙님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지셨고 기운도 없어 보이셨어요. 변비가 심해져서 화장실 가는 게 고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어떻게 되셨냐고 여쭤봤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공복혈당이 138까지 올랐대요. 과일 끊으려고 그렇게 참았는데 식사 기록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봤습니다. 원인이 바로 보였어요. 과일 대신 드신 빵과 과자가 문제였습니다.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데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을 확 올려버리거든요.
과일 끊겠다고 시작한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과일을 완전히 끊으신 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다시 드셔보시죠. 대신 방법을 바꿔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어요. 과일 먹으면 혈당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셔보시고 2주 후에 혈당이 더 오르면 그때 끊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정영숙 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요즘은 덜 어지럽고 당이 덜 출렁거리는 느낌이에요. 혈당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공복 혈당이 12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변동폭도 확 줄었고요. 변비도 한결 나아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만났을 때 정영숙 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과일 먹어도 된대. 제대로 먹으면 괜찮대. 그 말씀하실 때 표정이 얼마나 후련해 보이셨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과일을 끊는 게 답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과일이 오히려 우리 편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그 한 가지, 이게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과일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습관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인이 과일을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 거의 모든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혈당을 흔드는 습관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겁니다. 아까 정영숙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적정량의 과일 섭취는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일을 끊으면 거기서 어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한꺼번에 사라지거든요.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게 될까요? 대부분 빵이나 과자입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이정호 65세 님도 똑같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말에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런데 3주쯤 지나니까 자꾸 당기시는 거예요. 결국 편의점에서 팥빵을 사다 드시기 시작하셨고 한 달 후에 혈당을 재보니까 공복혈당이 15나 올라 있었습니다. 과일 끊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제가 권해드리는 건 끊지 말고 하루 200g 이내로 나눠서 드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100g, 오후에 100g. 이렇게만 바꾸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아까 예고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혈당에 가장 안 좋은 과일이 뭘까요? 바나나요? 포도요? 아닙니다. 정답은 수박입니다. 의외죠?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과일 중 하나예요. 혈당 지수가 70이나 됩니다. 흰 쌀밥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 시원하니까 수박을 많이 드시는데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똑같은 수박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영수 70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이면 반 통씩 드셨는데 혈당 때문에 완전히 끊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으시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박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작은 그릇에 3조각만 담아서 드세요. 그리고 꼭 단백질과 함께 드시라고요.
치즈 한 장이나 삶은 달걀 반 개와 함께요. 그랬더니 수박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크게 안 올랐습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짚어드릴 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혈당은 한 번에 들어오는 당의 총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박순자 67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과일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한 번에 과일을 엄청 드셨어요. 사과 1개에 귤 3개에 포도까지. 디저트로 한 접시 가득 드셨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200이 넘었어요. 깜짝 놀라셨죠? 좋은 마음으로 드신 건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드시려던 양을 반으로 나눠서 2번에 걸쳐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습관은 모든 과일을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니에요. 과일마다 당분 함량도 다르고 섬유질 함량도 다르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수박 이야기했죠.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인데 키위는 52, 사과는 36이에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성호 66세님은 그동안 아무 과일이나 골라서 드셨어요. 좋아하시는 대로 수박, 포도, 바나나를 주로 드셨죠. 그런데 제 상담을 받고 과일 종류를 바꾸셨습니다. 당분이 높은 과일은 줄이시고 대신 키위, 블루베리, 사과 위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과일 종류만 바꾼 겁니다. 2달 후에 혈당을 재보니까 공복 혈당이 10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과일 종류만 바꾼 건데. 5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밥 먹고 바로 과일 드시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바로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겹쳐서 더 높이 올라가게 돼요. 최민호 72세님은 건강을 위해서 식후 디저트를 케이크 대신 과일로 바꾸셨어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혈당을 재보니까 별 차이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더 높을 때도 있었고요. 해외 임상영양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바로 과일을 먹었을 때와 식간에 먹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과일, 같은 양인데 타이밍만 다른 거예요. 제가 최민호님께 식사하시고 2시간 뒤, 그러니까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같은 과일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훨씬 안정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는데도 처음에는 효과가 없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진영 71세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과일 종류도 바꾸시고 양도 줄이시고 타이밍도 식간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혈당이 별로 안 떨어지셨어요.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을 찾았어요. 이분은 과일을 드실 때 혼자만 드셨던 거예요. 다른 음식 없이 과일만 딱 드셨던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6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힌트를 드렸죠. 과일 먹을 때 딱 한 가지만 곁들이면 혈당 상승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단백질이에요. 과일만 딱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급상승도 없고 급하락도 없어요. 이진영님께 과일 드실 때 꼭 견과류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과 4분의 1쪽에 아몬드 대여섯 알. 이렇게요.
그랬더니 2주 만에 결과가 달라지셨습니다. 과일만 드셨을 때보다 혈당 상승폭이 40% 넘게 줄어 있었어요. 똑같은 과일인데 함께 먹는 게 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미경 69세님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셨어요. 한 달 후에 혈당 기록을 비교해 봤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분 말씀이 과일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되는 거였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괜히 무서워했다고요. 견과류가 부담스러우시면 삶은 달걀 반 개도 좋고 치즈 한 장도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과일 혼자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과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혈당을 지키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혈당을 흔드는 과일 습관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으셨나요? 이제 어떤 과일을 어떻게 선택하고 먹으면 좋은지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메모해 두시거나 기억해 두시면 과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당분은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하고 비타민C도 오렌지보다 2배나 많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키위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1개 반씩 나눠서 드세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하실 수 있는데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면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떠드시면 됩니다. 홍순이 73세님은 처음에 키위가 낯설다고 하셨어요. 평생 사과랑 귤만 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아침에 키위 반 개를 아몬드랑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키위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고. 그리고 혈당도 훨씬 안정됐다고요. 새로운 과일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사과입니다. 사과는 익숙하시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 있거든요. 껍질 깎아서 드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한 번에 1개 다 드시지 마시고 4분의 1쪽씩 나눠서 드세요. 베리류도 아주 좋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것들이요. 이 과일들은 당분이 적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블루베리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줌 정도, 그러니까 10알에서 15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로 높으니까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포도도 조심하셔야 해요. 포도는 작아서 1알, 2알 자꾸 집어먹게 되거든요. 드시려면 10알 이내로만 드세요. 바나나는 덜 익은 걸로 반 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당분이 더 높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해요.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똑같은 사과 1개라도 씹어서 드시는 것과 갈아서 마시는 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훨씬 빨리,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더 위험해요. 당분이 추가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후다닥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씹을수록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분비되면서 소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한 조각 드시는데 최소 10번은 씹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 드시는 타이밍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식사와 식사 사이라서 혈당이 겹쳐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후입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저녁 늦게 드시면 활동량이 줄어서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과가 잘 맞고 어떤 분은 키위가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기록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뭘 먹었는지, 혈당이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만 해두시면 됩니다. 2주만 기록해 보시면 나에게 맞는 과일이 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과일은 끊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겁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부족해지고 그 빈자리를 빵이나 과자로 채우게 되면서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정영숙님처럼 합병증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이 혈당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간식이 되어서 빵이나 과자의 유혹을 막아주고 과일 먹는 즐거움도 유지하시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간식 시간에 키위 반 개와 아몬드 5알을 함께 드셔보세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한번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2주만 이렇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올리는 진짜 간식의 정체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먹고 있는 간식들 중에 혈당을 확 올리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간식이 그 목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평소 과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실천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뭐든 적어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